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경케미칼 주가의 흐름들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애경케미칼 관련된 영상들 꾸준히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인데, 이 공부방에는 이제 장중에 전해지는 뉴스, 이슈들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급등주 검색식에 포착되는 관심 종목을 하루에 하나 정도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 정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종목명이 가려져 있는 거는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고, 다만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동안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 난 것도 있고요. 반대로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이 100%다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자익을 이제 종목들이 목표가 이상으로 상승 파동이 나온 그런 이제 종목들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방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때에는 이런 이제 양식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이 8월 5일이죠. 8월 5일 날 올려드렸었던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어디에 관련 수혜주인지, 그리고 중요한 3단계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5일이 언제냐면 바로 이날입니다. 화요일이죠. 이날 5,35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13% 넘는 상승 파동이 나왔죠. 자, 중요한 건 8월 5일 날 이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날 캔들 아래에 보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요 3단계 매수 신호가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3단계 신호가 뜨는 종목들만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신호가 바로 급등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7월 18일에 올려드렸었던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날이거든요. 이날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매수 신호 등이 발생된 날, 이날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이날 13,1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쉬고 상승 조정 상승, 그러면서 16,580원까지 단기간에 상승 파동이 나왔죠. 그래서 한 26% 정도의 상승 파동이 출현이 됐는데,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올려드리든 간에 저희는 이 3단계 신호가 나오는, 급등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이제 종목들도 다 3단계 신호가 발생된 종목들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나 흐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히 좀 단기 종목들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라는 창이 뜨면서 이제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구독자이시면 구독자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본인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단기면 단기, 장기면 장기,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뭐 받고자 하시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종목이나 이런 것들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종목명하고,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단가, 평균 단가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목 진단이나 이런 답변 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기신 다음에 아래 동의함 체크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작성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나와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애경케미칼이 0.8%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죠. 자, 어제도 약간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오늘도 연이어서 하락하는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올라가도 거래량이 없고 떨어져도 거래량이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오늘 정규장에만 이제 거래량이 13만 주가량 발생이 됐어요. 대체거래소 포함하면 한 22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 어떤 관심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워낙에 이제 애경케미칼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지난 한 6천 원대 있던 주가가 14,000원대 부분까지 올라온 종목인데, 뭔가 당장 실적이 좋아져서 이런 것보다는 이슈와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나 뉴스가 재부각돼야 되는데, 사실 지난 7월 중순 이후로는 뚜렷하게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뉴스도 뭐 별로 나오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 기간이 다소 좀 길어지고 있는데, 8월 달에 이제 한번 다시금 상승 흐름들을 강하게 좀 가져가 줄 수 있을지,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상승 추세나 이런 것들을 다시 연장해 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 특별하게 나온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오후 6시에 나온 기사인데, 차세대 기술로 중국 잡는다. 배터리 기술 세미나서 K배터리 로드맵 제시라고 해서 이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뭐 특별하게 이 세미나가 나트륨 배터리에 국한된 그런 이제 세미나는 아니었고, 전체적인 어떤 뭐 모든 배터리를 다 다루는 그런 이제 세미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어떤 뭐 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밝히고, 향후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런 이제 세미나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손꼽히는 나트륨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뭐 다 나왔던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동욱 에코프로비엠 이사는 LFP 배터리는 리튬 매장량이 한계가 있고 재련 과정도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확산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30년부터는 나트륨 배터리가 ES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나트륨 배터리의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사 대비 수명과 성능을 높였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나트륨 배터리의 양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의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애경케미칼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은 엔캠이나 이런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데이터 센터의 수요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수요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ESS의 시장 규모도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될 거고, 그 가운데 EM 배터리나 LFP 배터리보다는 지금은 NCM하고 LFP 배터리가 ES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2030년도 이후부터는 이 시장을 값싸고 화재 위험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 나트륨 배터리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당장에 뭐 지금 나트륨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양산이 돼서 뭐 판매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은 없지만 장기적인 어떤 성장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특별하게 주가나 이런 것들이 뭐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탄산 리튬 가격의 동향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오늘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76,960위안 이상으로 이렇게 좀 시세가 형성이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리튬 가격이 다소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조정 이후에 다시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 시장의 어떤 관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리튬
이쪽에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이슈가 되고 집중이 되면 결국에 주식시장에서 어떤 수급이 좀 따라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튬 쪽으로 수급이 또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나트륨 배터리의 관심도나 이런 것들은 역시나 또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서 또 쉬어가는 어떤 기간들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어떤 이제 수급이 옮겨오는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크게 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생각보다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8월 달 이제 다음 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다음 주에 이제 바로 다음 주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트륨 배터리 기반의 이스 개발 계획 보고 지시를 했던 날이거든요. 지난 4월 23일 날 이 보고 지시를 했고, 요 개발 계획 보고가 이제 8월 15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계기가 다음 주에 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월 13일에 국정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과연 배터리 산업의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아마 애경 케미칼도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될 텐데, 자,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애경 케미칼이 카본 음극재를 만들고 있고 나트륨 배터리의 핵심 소재를 만들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그다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손님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음식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 홍보의 문제다.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결국에 손님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음식은 맛있는데 손님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다면 기업도 또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사실 애경케미칼을 증권사나 이런 데서 커버를 하고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내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 누구한테? 외국인들과 기관들, 주요 투자자들한테 기업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뭐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떠한 긍정적인 청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할 거고, 조사했는데, 정말 뭔가 성장 기대감이 있네. 뭔가 앞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네. 이런 이제 판단이 들면 얘네들도 꾸준히 사들이겠죠. 꾸준히 사들이겠죠. 근데 아직 이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2분기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 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지는 애경케미칼이 하지는 않지만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최소한 뭐 기업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주요 투자자들한테 기업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한 4일 연속 매수하다가 이틀 정도 또 매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딱히 기간을 넓게 잡고 봐도 뭐 60일로 잡고 보던 뭐 120일로 잡고 보던 간에 전체적으로 봐도 이 종목을 뭐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다.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왜냐면 지금 120일 기준 외국인들은 거의 200만 주 매도거든요. 그럼 60일 기준으로는 거의 37만 주 매도. 기관은 16만 9천 주 매도고. 누가 모아갑니까? 개인들만 사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만.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특별하게 이 종목을 열심히 모아가고 좋게 봐서 투자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어떤 기관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철저히 이슈, 어떤 이슈,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 이거 나올 때만 강하게 한 번씩 상승을 하면서 흐름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흐름들을 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진 않겠죠. 특정 이 종목을 움직이는 어떤 특별한 주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걸 뭐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주체는 따로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주체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종목을 이렇게 좀 살살 그림도 잘 그려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걔네들의 어떤 의지, 걔네들이 어떤 시점에 또 주가를 보내느냐, 이것들은
자기들 마음이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좋은 어떤 기술적 구간에 들어왔지만 딱히 뭐 이슈나 뉴스 이렇게 새롭게 부각되는 게 없어서 다소 조금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고는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5일선도 잘 지켜지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나 이런 부분들도 우상향 기조를 잘 띄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면서 정고점을 좀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 관점으로 보면 현재가에서 최대 여기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거의 14,000원대 후반에서 뭐 15,000원대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슈나 뉴스가 부각이 됐을 때에는 최고 한 14,000원대 중후반대까지는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적인 부분들도 보면 오늘 이제 공매도가 677이었고 어제는 333이었거든요. 공매도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에서 못 올라가게 누군가가 찍어 누르고 공매도나 이런 것들을 쌓아놔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다. 공매도가 많아서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매도나 이런 것들이 뭐 강하게 출현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관심이 없다. 시장에서. 그래서 그냥 쉬어가는 것의 연속이다. 뭐 거의 여름 휴가를 좀 오래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7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8월 초 다 지나가고 있는데 8월 초까지 거의 뭐 여름 휴가 간 상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들에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거래량도 없고 딱히 뭐 이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호흡에서 보면 방향성 그리고 여기서 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찍어 누르는 게 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결국엔 이 흐름들을 좀 잘 지켜가면서 이슈나 뉴스들,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한번 좀 만들어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결국에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 어떤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는 뭐 애경 케미칼도 들어가 있지만은 자이글도 들어가 있고 데보마그네틱도 들어가 있고 나인테크나 이런 종목들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나트륨 배터리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한 종목이 움직이면 나머지 종목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혹여 데보마그네틱이나 나인테크, 자이글에서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 애경케미칼도 같이 또 따라가는 그런 형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도 같이 좀 관심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로 두고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지 같이 좀 추적 관찰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데보마그네틱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리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조정 마무리하고 반등이나 이런 것들 좀 모색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아직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자리 자체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조정 마무리하고 방향 돌려서 위로 슈팅 가져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나서 아직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반등이나 이런 것들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도 한번 튀면 이전에 보면 한 10%, 15%씩 이렇게 또 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여기서 이제 뭐 10%, 15%씩 또 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나트륨 배터리가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고 그리고 나서 자리나 이런 것들도 잘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까지도 같이 좀 연결해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애경케미칼 주가의 흐름들 좀 같이 봤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한 호재도 없었고 뭐 특별한 악재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쉬어감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들 일정들이 또 다음 주에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다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시세에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공부방 들어오는 방법들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더보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에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뭐 구독자면 구독자다 아니면 아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본인만의 어떤 투자 스타일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혹시 혜택이나 이런 것들 받고 싶은 거 있으시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뭐 종목 진단이나 이런 것들 받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종목명하고 기준 가격
뭐 이런 것들 평단가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종목 진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 받으실 핸드폰 번호 010 땡땡땡 남겨주신 다음에 여기에 동의함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 해주시면 되고 그 다 한 다음에 공부방 입장하기 여기 있죠?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 거 요거 클릭하시면은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